선생님 이거 한 개 드세요. 조금 이따 먹여줘. 주세요. 고맙다. 일단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문제는 풀었거든요. 이게 니네밖에 아니구나. 고2 3반.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지수 함수에 대한 얘기는 어느 정도 끝낸 걸로 알고 로그 함수, 평행 대칭 보다 말았었네. 그치?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일단은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 관계까지 해갖고 3, 4점, 4점 빼고 일단 3점까지만 한번 수업을 계속 해봅시다. 37번. 다시 한번 정리 좀 하고 가볼까? 결국에요, 지수든 로그든 마찬가지인데 지수로가 있다 치고 이 친구의 최대 최소를 묻는다고 칩시다. 최대 최소를 모를 건데 유형은 크게 몇 가지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니? 세 가지. 세 가지? 오케이, 좋아요. 첫 번째 유형 뭘까? 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수, 지금은 로그도 얘기할 거니까 동시에 진수 두 개 있을 거 아니야? 네. 지수랑 진수가 1차식일 때가 있겠죠. 네. 오케이? 이거는 그냥 크게 아무 문제 없이 풀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지수랑 진수가 어떤 경우? 2차인 경우 있었어.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야? 꼴이 반복되는 경우예요. 네 번째까지 한번 굳이 쓰자면 기억은 하고 계세요. 산술기하를 쓸 수도 있다. 오케이? 산술기하를 쓸 수도 있다. 지난번보다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은 결국에 얘네들의 1차라는 건 대충 함수가 이런 꼴이야. y는 예를 들어서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 1이야. 이런 식으로 쓴 거야. 오케이? 이런 지수 함수가 있는데 x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야. 뭐 이렇게 준 거야. 그럼 범위도 정해져 있죠. 함수 사실 그릴 수 있지. 이 친구 따지고 보면은 그냥 1차식이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지수 함수인데 평행도 먹었고 대칭도 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 당연히 그냥 감수함수 그려놓고 범위 그리시면 최대 최소 구하고 끝나요. 어렵지 않았단 말이야. 다시 그러면 만약에 2차로 들어갔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지수 2차까지 얘기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y는 예를 들어서 2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이 있었다고 치자.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있는 꼴들은 조금 더 어렵다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처리했었냐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을 가져다가 t 이런 식으로 치환을 했었어요. 오케이? 치환해갖고 함수를 몇 번 그려서? 2번 그려서 해결했다. 그거를 좀 기억을 하시고 다시 꼴 맞추는 경우도 있었는데 꼴 맞추는 건 대충 이런 거였죠. y는 2의 2x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 더하기 3 뭐 이런 꼴이었을 거야. 이런 것들은 어떤 경우였냐면 결과적으로 얘는 2의 x제곱 전체를 제곱을 한번 하고 이 친구는 빼기 2가 하나가 나와 있고 그걸로 모자라서 2의 x까지 있고 뒤에 플러스 3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너를 가져다가 치환을 해갖고 결과적으로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 이렇게 쓰기로 했었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도 함수를 몇 번? 2번 그려서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술기한데 지금 한번 얘기할 테니까 기억해보시고 까먹으실 수도 있겠죠? 까먹으시면 또 한번 알려드릴게요. 산술기가 사실 작년에 배웠죠. 식 자체는 기억나니? 그것도 기억 안 나요? 산술기하 식은 기본적으로 여기다 쓸게. a 플러스 b가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두 놈의 곱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했는데. 작년에 배운 거잖아. 근데 이 친구를 할 때 얘를 써야겠다는 생각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써야겠다는 생각을. 얘 언제 쓸 거야? 라고 물어보면 기본적으로 합과 곱, 그 다음에 최대랑 최소를 물어보고 있잖아. 지금 키워드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 정도가 동시에 물어보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2개 정도를 동시에 물어보면 그때쯤 산술기를 떠올리셔야 돼요. 오케이? 얘는 항상 생각하는 게 제일 어렵다. 산술기가 써야지 이거 하시면 그냥 금방 풀어요. 오케이? 그래서 37번 풀 건데 지금 다 뽑힌 거 하나 갖고 올게.
오늘 10시까지 해요? 뭐라고? 10시까지 10시 10분까지 하세요. 자, 그럼 한번 문제 풀어보면 지금 똑같아요. x 범위 있죠? 그 다음에 이 친구 이제 함수 하나 정해져 있어요. 지금 내가 예시는 전부 로그로 들었지. 우리가 실제 문제 풀 때는 지금은 로그 예시는 지수로 들었지. 지금은 로그로 풀 거고요. 페이지는 45페이지입니다. 한번 보자. 일단 여기 있는 로그 함수를 그려야 돼요. 그럼 지수 로그를 그릴 때 제일 중요한 건 점근선이랑 증가함수거든요. 점근선은 살짝 생략 좀 할게. 안 궁금하니까. 여기 있는 친구 증가야 함수야? 증가 증가야. 왜? 플러스 밑이 1보다 크니까. 네. 요 로그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근데 x범위가 어디부터냐면 x범위가 1부터 어디까지? 25까지야. 그쵸? x 1부터 25까지만 본대. 그럼 1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 있을 거고 25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 존재하겠죠. 그럼 누가 제일 높아요? 25를 집어넣었을 때가 더 높아요. 1 집어넣었을 때가 더 낮아. 그래서 그냥 25 집어넣어보고 1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함수에다가 25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25 집어넣으면 여기 27 되겠죠. 그럼 결국엔 로그 3의 27은 얼마야? 3. 여긴 6, 3, 18 이렇게 되고 끝나겠네요. 그렇지? 뭐 그런 상황이구나. 그럼 이번에 똑같이 1 집어넣을게. 그럼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여기 1 집어넣으면 3 나오지? 그러니까 로그 3의 3이 1이니까 결론은 6이겠죠. 그래서 최대 최소 알았고 두 개 합치면 얼마? 24. 그게 정답이야. 뭐 이 정도 문제겠죠. 괜찮죠? 넘어가서 38번 뭐 똑같은 얘기니까 좀 적당히 좀 하고요. 38번까지는 해봐야겠다. 자, 그럼 요 문제 풀어볼 건데 제가 다 푸는 건 크게 의미 없어서 간단한 얘기를 빨리 해볼게요. 주희야, 여기 있는 로그 함수 증가야 감소야? 감소야. 이렇게 감소하고 있을 거야. 그렇지? 감소하고 있는 상태에서 x범위 0부터 6까지죠? 0 집어넣었을 때가 있고 6 집어넣었을 때가 있다. 언제 제일 높아요? 6 거짓. 0이요. 0 집어넣었을 때 높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여기가 제일 높아요. 그 값이 최대. 6 집어넣었을 때 얼마? 최소 이렇게 나온다고. 그렇지? 자, 그럼 0과 6을 집어넣어 봅시다.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로그 3분의 1에 3이지. 결론이 얼마야? 로그 3분의 1에 3에 더하기 30인데 이 친구 얼마야? 너는 결국에는 3에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앞으로 던져지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값이 29가 나와야 될 거야. 맞죠? 네. 두 번째 최대값 어때요? 최소값? 이번에는 6을 집어넣었어. 그럼 로그 3분의 1에 6 집어넣으면 9가 되겠지. 네. 그럼 얘 친구 더하기 30이 있었던 건데 얘는 결국엔 3에 마이너스로 앞으로 던져지고 9라는 친구 요거 로그 3이고 얼마야? 2일 거 아니야.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28이 나와야 되겠다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어쨌든 문제가 원하는 거는 최대값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냥 29가 정답이야 이렇게 되고 끝나겠죠. 문제가 물어본 답은 29예요. 어렵지 않지?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케이. 40번 봅시다. 저번에 한번 연습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해봐. x 범위 있죠? 네. 그 다음에 로그 함수 있지? 근데 이 친구는 상황을 따지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중에 두 번째가 맞겠지? 진수 자리에 이차가 그대로 들어갔어요. 그럼 일단 해석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0이 일단 있어. 근데 너를 내가 새로운 문자 t라고 정해볼게. 오케이?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일단 연습을 해놔야 되죠. x범위가 있었는데 난 이제 x로 안 볼 거야. x를 무조건 t로 바꿔서 볼 거야. 문자 새로 생겼으면 t에 대한 범위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 그래야 돼요. 구해야 될걸? 무슨 말인지 알아? 새로 생기면 항상 만들어둬야 돼. 그러면 여기서 t의 범위 좀 정리를 해봅시다. 끊어놓고 왼쪽에다 그릴 건데 자, 여기 있는 것 x에 대한 2차 함수죠. 그럼 이 2차 함수 그리면 이렇게 생겼겠지. 맞아요? 이 2차 함수의 가운데 축은 가운데 절반의 부호를 바꾼 x가 2 2일 때겠지. 네. 그럼 2일 때 얼마가 나오는지 구경 좀 하자. 2 딱 집어넣으면 여기다 2 집어넣으면 4에다가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4 남고
그리고 22 16 이렇게 나오겠죠. 네. 결과적으로 너가 나온 결과가 16인데 나는 그런 결과값을 y가 아니라 뭐라고 부른대? T. t라고 부른대. 여기서 나온 x값이 있고 그 순간 나온 y값이 있겠죠? 네. 걔를 뭐라고 부른다? T. t라고 부르겠다. 아 이런 상황이구나. 여기까지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오케이? 혹시 몰라서 한 번만 다시 언급합시다. 이렇게 생긴 축이 있었다 칩시다. 이렇게 생긴 축이 있었다 치자 지금. 지금 실제 위치가 저러진 않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점선으로 그린 거고 요 축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x축이라고 부르죠. 이 축 y축이라고 불러요. 근데 지금 상황에선 얘가 x축이고 얘가 무슨 축? t축이야. 그래서 x에 따른 결과 t가 결정되는 걸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x가 이 시점일 때 y가 t가 이 시점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보니까 t라는 결과는 말이야. t라는 결과는 아무리 못해도 16보다 클걸? 16까지가 최소일걸? 무슨 얘기냐면 뭘 집어넣든지 간에 16보다 더 높은 지점에 위치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t의 범위는 어떻게 만들어지면 돼? t는 크거나 같아야 돼. 뭐보다? 16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오케이? 요게 지금 첫 번째 상황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결국에 fx라는 함수가 어떻게 보이냐? 이제 로그 2에 t라고 그냥 써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때 t의 범위가 뭐야? 16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상황이겠지.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로그 함수를 또 그려봅시다. 이번엔 여기가 t축이고요. 여기가 t축이고 여기가 무슨 축? 얘가 이제 y축인 거야. 오케이? 로그 함수 이렇게 올라갈 거야. 너가 로그 2에 t 이런 친구일 거거든. 근데 t라는 친구는 얼마? 16이 제일 작은 값입니다. 그쵸? 16보다 크니까 실제로 오른쪽에서만 존재하고 있었겠지. 네. 그래서 결국에 이 빨간색 함수를 구경을 하면 가장 낮을 때가 언제? t가 16일 때. 그러면 16을 대입을 해서 답을 찾으면 되겠죠. 로그 2의 t자리에다가 16 그대로 집어넣으면 로그 2 얼마? 16은 4가 되겠지. 네. 결론적으로 얘는 4다. 그러면 최소값은 4. 4예요 하시면 끝날 거고요. 요 과정 이해를 잘 하셨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잔소리 한 번만 해볼게. 작년에 이제 어떤 경우들을 많이 구경을 했었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여기 있는 친구 치환하는 것까지 문제 없죠. 네. 근데 치환하고 범위 찾는 과정을 맨날 나만 해. 니네가 해야 돼 일단. 이거 내가 연습을 해봤는데 안 되면 뭐 해주셔야 돼요? 계산 다시 해보셔야 되겠죠. 근데 이거 잠깐 일단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여기 있는 친구하고 내가 지금 t가 16일 때 최소가 찾았잖아. 그치? 근데 생각을 잘해보면 가끔씩 이제 내가 16이 최소를 알았어. 그 16을 갑자기 여기 x에다 집어넣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 네가 찾은 문자가 뭔지는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거 약간 뭉개고 가버려갖고 한 번 더 얘기해야겠다. 승훈아, 지금 이렇게 풀면은 이렇게 설명을 하면 맞니 틀리니? 일단 답은 맞아요. 답은. 근데 약간 부족한 부분이 하나 있어. 부족하다기보다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내가 멍청해버렸어. 저요. 말해봐. 저 Y. 땡. 아니 알아요. 저 그래프가 좀 이상합니다. 요 x 범위를 지금 제가 생각을 안 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x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마상부터 3까지야.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이렇게 있고 x가 2에서 최소가 맞는데 t의 범위가 16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모든 x 기준인 거고 사실 마이너스 3은 좀 멀리 있겠죠. 이렇게 마3 이렇게 있겠지. 네. 3은 조금 오른쪽에 이 정도쯤에 3 이렇게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함수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렇게 생겼었어야 되겠네. 맞아요. 그러다 보면 정확히 따지면 t는 제일 낮으면 16이 맞고요. 제일 높은 건 마3에서 나왔겠지. 그럼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하면 여기가 9고 여기가 12니까 합치면 21, 너까지는 41이겠지. 맞아요? 그래서 t가 제일 높으면 41까지 나올 수 있구나 해서 정확한 t의 범위는 사실 16부터 41까지였던 거야. 오케이?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말을 잘못해버렸고 여기서도 결국에 t 범위가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 16부터 41까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어차피 내가 원하는 건 최소값이다 보니까 16이 변하지 않아서 답은 맞춰버렸어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문제가 최대값을 물어봤으면 당연히 최대가 존재가 안 했겠지. 우리는 지금 이렇게 t번에 다시 만들었으니까 41을 집어넣으면 최대 나오겠다. 오케이? 그 정도로 설명을 하고요. 중요한 건 치환의 함수 그려 가능한 y 범위들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 범위를 쓰고 다시 집어넣어서 문제 풀어야 되겠다. 자, 넘어가고 똑같은 얘기죠. 41번도 한번 풀어볼게. 범위가 정해져 있고요. 로그 함수도 일단은 있어요. 얘는 1차 함수야. 아까보다 편한 상태일 거고요. 최대값을 줄 테니까 너가 m을 찾아봐. 이런 문제겠지. 오케이? 그러면 일단 여기는 로그 함수를 그려봅시다. 우소라 이거 증가야 감소야? 감소야. 이렇게 감소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x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니? 마3부터 3까지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3 왼쪽에 들어있고요. 3은 오른쪽에 들어있었어. 최대값은 마3에서 나와요? 3에서 나와요? 마3에서 최대가 딱 나와야 되겠죠? 네. 너가 최대값이 될 건데 그 최대값이 마이너스 2래. 오케이? 그럼 결국에는 지금 무슨 상황을 얻었냐면 마이너스 3을 너한테 대입을 하면 그 결과가 마이너스 2입니다. 그치? 그래서 넣어볼까? 로그 3분의 1에 마3 플러스 m이라고 쓰면 이 친구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런 결과를 얻었죠. 이제 이 친구 계산할 거예요. 아직 우리 지수로그 방정식 제대로 안 하긴 했는데 마이너스 3 플러스 m만 냅두고 밑을 갖다 넘기면 3분의 1 전체에 마이너스 2제곱 이거 맞지? 얘 계산을 하면 역수의 제곱이니까 9가 될 거고요. 그게 결국에 마이너스 3 플러스 m인 거잖아. 맞아요? 네. 그러면 m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3. 거짓. 마선 빨리 넘겨. 12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네. 아,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다. 뭐 이 정도 문제겠네요. 오케이? 어려운 얘기는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인데 42번. 아, 이거 4점이구나. 이거 나중에 시간 날 때 좀 보는 걸로 하고요. 지금 여기 유형 9번 파트들은 전부 4점이라서 요거 오른쪽 하나만 풀게요. 44번 하나만. 일단은 실제 시험으로 들어가서 보면 난이도는 굉장히 쉬운 편이고요. 수능 난이도로 봐도 솔직히 4점은 못 받을만 합니다. 이 정도 굉장히 쉬운 문제 같은데 니네 입장에 잘 모르겠지 솔직히. 네. 그래프 있어서 그냥 무서워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프 다 줬죠. 뭔지 다 알잖아 그렇지? 네. 그래프 다 줬지. 그래프에서 모르는 내용이 일단 없어요. 오케이? 그림도 그려줬어.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B의 Y좌표가 1이라는 걸 알려주고 그 다음에 X축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까지 알려줬거든요. 문제가 궁금한 건 선분 OB니까 궁금한 건 요 길이가 돼 있겠네. 그렇지? 그럼 저 빨간색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기본적인 지수로그 문제들은 이 생각이 제일 먼저예요. 지수랑 로그가 섞여 있잖아? 이건 일단 있는 게 맞아요. 만약에 이렇게 로그로 돼 있잖아? 그럼 너가 원하면 그냥 얘네들이 마주치는 지점들 찾아버릴 수도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 방정식이 풀려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로그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을 거고요. 잘 모르겠다 하면 좌표들을 찾을 수 있는 건 찾고 그 다음에 설정할 수 있는 건 설정해갖고 남은 친구를 쭉 표현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볼 때는 그 정도도 아니야. 그냥 생각을 해봐. 일단은 점에 대한 조건이 y값 하나를 줬죠. y가 뭔진 모르겠는데 이 a라는 친구가 블라블라 컴마 1이야 이렇게 확정을 지어버렸단 말이야. 사실 본인이 원하면 몇 컴마 몇인지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어요. 왜? 함수가 다 나와 있잖아. 맞아? 여기 얼마 집어넣어야지 1 나오겠니? 누가 봐도 4일걸? 그렇지? 그래서 이 친구가 기본적으로 4,1인 것까지 인정. 그렇구나. 근데 사실 중요한 건 필요하거나 안 보이면 좌표를 찾아야 되지만 무슨 얘기인지 알지? 사실 이 문제 그럴 필요가 없어서 저는 안 써보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렇게 뭔지 모르는 것 컴마 1입니다. 나와 있는 얘기들이 넓이 2등분을 한대. 넓이 2등분이 얘기하는 뭔가 수학적인 의미를 파악해봐야 되겠죠. 생각을 잘 해보자. 지금 여기 있는 X축이 2등분을 한대. X축이 싹 들어가서 삼각형을 2등분을 한대.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생각을 좀 해봐. 결국에 전체 삼각형이 2등분 된 거는 위에 삼각형이랑 아래 삼각형이 뭐 한 거야? 넓이가 같은 거겠죠. 맞아요? 근데 삼각형 넓이를 만들려면 결국에 밑변이랑 높이만 곱해서 만들면 되잖아. 그치? 근데 두 개 봐봐. 위에 있는 삼각형이랑 밑에 있는 삼각형이 애초에 밑변을 주황색으로 공유하고 있죠. 그럼 밑변은 이미 같아.
맞아? 높이가 다르면 넓이가 달라질 거고 높이가 같으면 넓이가 같아지겠죠. 이해하세요? 근데 지금 넓이가 1인분 돼서 결국에 위아래가 같아야 되니까 두 삼각형의 높이마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러면 A라는 친구의 Y좌표를 준 이유가 너의 높이가 얼마야? 1이야? 이 얘기겠지. 그러면 나는 동시에 너가 아래로 내려간 이 B도 Y좌표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A가 궁금한 게 아니고 B가 블라블라 콤마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자, 그럼 일단 B좌표까지 잡혀있는 상태에서 OB의 길이 찾아오래요. 그러면은 너가 마이너스 1인 걸 알았으니까 X좌표 찾을 수 있을 거고 그럼 점과 점 사이 거리로 그냥 계산하시면 되겠죠? 한번 해볼까? 자, 이런 함수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로그 4에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결과를 낼 때를 찾아와야 되겠죠. 그럼 언제 그걸 만족시켜 주냐면 마이너스는 떼버리고 4 넘기면 x 플러스 1이 4의 1제곱 그냥 4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x라는 친구는 결국에 3이 될 거고요. 그래서 마주치는 이 점이 3, 마이너스 1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겠지. 여기 있는 원점 0,0이고요. 여기는 3, 마이너스 1이니까 거리는 각각을 제곱하고 더해서 루트하면 되니까 결론 얼마? 루트 10 이렇게 되면 끝나겠죠? 그래서 난이도상으로 솔직히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네.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 다 4점이라서 난이도 좀 있긴 한데 이거였나? 요거 쉽거든요. 4점짜리긴 한데 너무 맨날 막 쉬운 것만 풀어서 재미없을까봐 47번은 그냥 하나 하고 좀 갈게. 야, 너는 4점이긴 한데 생각보다 문제는 쉽거든요. 우리 생각을 좀 해보자. 여기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찾아야 돼. 찾을 수 있나? 못 찾아요. 본인들 적분도 할 줄 모르고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할래? 너가 구할 수 있는 곡선은 원밖에 없을걸? 이거 어떻게 할래? 하면 무조건 잘라갖고 다각형 만들기겠지. 맞아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지금 어디 갔어? B랑 D를 한번 구경을 좀 해볼게. 다행인 점은 함수가 다 써져 있죠. 맞아요? 그래서 B좌표가 얼마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얘는 3컴마로 시작을 해갖고 B는 로그 2에 들어있기 때문에 Y값이 얼마야? 로그 2에 3이야? 이렇게 결정이 돼 있겠죠. 다시 D좌표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 D는요 결국에는 1컴마로 시작하니까 여기 함수에다가 1을 집어넣겠다는 얘기지. 그럼 너한테 1 집어넣으면 얘는 1, 로그 2에 3 이렇게 써질 거거든. 이해하세요? 우솔씨? 예. 여기 1 집어넣으면 여기 요 함수에 1 집어넣으면 이거 나오면 괜찮아? 이렇게 나왔어. 그렇게 쓰고 나서 보니까 Y값이 어때요? 같아요. 맞아? Y값이 같아. 그럼 Y값이 같다는 건 높이가 같은 거니까 이렇게 딱 쪼개면 깔끔하게 맞아 떨어지겠죠. 그럼 생각해봐. 위쪽 넓이랑 이렇게 해서 아래쪽 넓이가 어떻겠니? 당연히 똑같겠지. 그럼 우리는 무슨 사각형 넓이 구하면 돼? 이렇게 왜 파란색이야? 이렇게 생겨있는 직사각형 넓이 구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저 직사각형 넓이를 구할 건데 자, 이 시점 x가 1이에요. 이 시점 x가 3이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 거리 얼마야? 2겠죠? 다시 여기 높이 얼마야? 그치? 로그 2에 3 이렇게 되겠죠? 결국에 우리가 궁금한 넓이는 너네 둘을 곱한 거 정답 2번이야 이렇게 되고 끝나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4점 치고는 난이도가 굉장히 좀 쉬운 것 같고요. 괜찮았을까요? 네. 조금 어려운. 괜찮습니까? 그나마 좀. 네. 자, 48번 여기 유형부터 열심히 좀 해야 될 것 같아. 지수로 감수의 관계죠. 생각을 좀 해봅시다. 너라는 함수가 있고 그거에 역함수 그래프가 존재한대요. 그리고 나서 그 역함수가 지나간대. 결국에 쓸만한 아이디어 이거거든요. 그래프가 점을 지나면 점을 대입했을 때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요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너에 대한 역함수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맞아요? 그래서 요거 지수니까 역함수 로그 구해도 돼.
근데 로그로 구하는 그 역함수 과정이 오래 걸릴 거면 그렇게 하지 마. 오케이? 어떻게 하면 돼? a 플러스 1,1이 역함수가 지나는 거잖아. 맞아? 그럼 원함수는 뭘 지나가면 돼요? 1, a 플러스 1을 지나가면 되겠죠? 맞아요? xy 자리 바뀐 함수가 이걸 지나가니까 그 이전 친구는 xy 자리를 바꾸기 전이겠구나. 이해하시죠? 결과적으로 여기 써져 있는 함수가 1, a 플러스 1 지나갈 거고 넣어볼게. a 플러스 1은 2에 마이너스 1 플러스 a 플러스 a야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럼 지금 여기 a께 1이 똑같으니까 이 친구가 1이 돼야 될 거고 얘가 1이 되겠다라는 건 결국에 지수가 0이 되겠단 말이죠. 그래서 a가 얼마면 되겠다? 1이면 문제가 없겠다. 뭐 이 정도 문제겠네요. 오케이. 자, 넘어가서 똑같은 얘기죠. 근데 이제 뭐 로그로 써져 있으니까 한 번만 더 해볼게. 네, 역함수가 지나갑니다. 나는 이 점이 아니라 어떤 점 보면 돼? 로그 5의 a, 4를 지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네. 그럼 x자리에 대입했을 때 저게 나오면 돼요. 한번 해볼게. 4는 5의 로그 5의 a 더하기 1이야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럼 주희야 이거 얼마니? 이렇게 지울 수 있어 없어? 있어, 그치? 저렇게 사라지고 결국에 남는 건 a 플러스 1 그게 4가 되니까 a는 얼마겠다? 3인가 보다. 이 정도 하시면 문제 끝나겠죠? 생각보다 쉬운 거 같아. 열심히 해보세요. 자, 50번 한번 봅시다. 마찬가지 얘기야. 이번에 로그를 평행을 하고 대칭을 했더니 결과적으로 저런 함수가 나왔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그냥 하라는 대로 해보자. a만큼 평행을 시킨다면 y는 로그 2에 x-a에다가 전체 플러스 1 이렇게 하시면 되죠. 평행 이동이 끝났고 대칭 이동까지 시켜달래요. 그럼 y는 x 대칭이라는 건 결국에 뭐 해달라는 거야? xy의 자리를 바꾸란 얘기죠. 나는 정리 안 하고 바로 바꿀게. x는 로그 2에 y-a 플러스 1인데 나는 사실 함수 저렇게 잘 안 본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내가 보기 편한 방식으로 y는으로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그럼 첫 번째로 1 집어넘겨서 x-1은 결국에 로그 2에 y-a일 거고 두 번째로 넘겨서 2의 x-1제곱은 y-a일 거고 최종적으로 y는 2의 x-1 플러스 a더라 이렇게 쓰실 수 있겠죠? 오케이? 그 계산 결과가 나오니까 a는 얼마겠다? 5겠죠? 결론은 일단 5번 이렇게 되고 끝날 거고요. 우소라 지금 많이 빠르니? 조금. 하나 물어볼게 그러면. 여기 괜찮았어요? 평행이동 저번에 저 쌤한테 배우지 않았어? 네. x 대신 x-a 집어넣었어. 네. 괜찮아요? 네. 써져 있었어. y는 x 대칭은 모르지? 그거. 요 xy 자리를 바꾸면 돼 그냥. 네. 했어. 근데 너 이렇게 함수 보니? 네? 이런 식으로 함수 봐볼래? 아니. 나 y 이렇게 보자 보통. 네. y만 두고 싶은 거야. 네. 일단 1을 넘긴 거 괜찮죠? 네. 여기서 밑이 2를 가져다가 올리면 지수가 이렇게 생기겠지? 진수 이렇게 떨어지고 a 한 번 더 넘기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아 그게 너야. 오케이? 그래서 a는 얼마다? 5다. 뭐 이 정도 문제입니다. 괜찮을까요?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건 너무 똑같으니까 안 할게. 넘어가서 54번 좀 봅시다. 양수 PQ에 대해서 F도 있고 G도 있는데 문제가 좀 있죠. 얘네들 지수로 섞여 있거든. 솔직히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렇지? 그 상태에서 뭐라 얘기하냐면 F의 점근선이 G랑 만나는 점이 있고 또 G의 점근선이 만나는 점이 하나가 있다 이렇게 했죠. 일단 우리는 당연히 궁금해지는 게 점근선을 빨리 좀 찾아야 될 거거든. 점근선 빨리 찾는 거 지난 시간에 얘기 한번 했었죠. 일단은 지수는 혼자 떨어져 있는 얘가 점근선이었어. 그러니까 G의 점근선은 Y는으로 시작해서 1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로그였죠. 로그의 점근선 빨리 찾으려면 여기에 뭘 집어넣어야 0 되는지 고민을 해봐. 결국에는 x 자리에다가 p를 전부 딱 집어넣으면 0이 돼버리겠죠. 이 친구가 점근선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이렇게 일단 점근선이 나왔는데 f의 점근선 너가 g랑 그리고 x축이랑 만나면 각각이 a, b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 그림도 다 주셨어요. 이렇게 딱 해놓고 f의 점근선이 쭉 이렇게 있었을 텐데 요 시점을 우리가 x는 p라고 부르겠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렇지? 근데 이 시점에서 만나는 너가 b고요. 너가 a래. 그렇구나. 그 다음에 g의 점근선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해볼까?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 친구가 얼마래? 그거 y는 1이래. 오케이? 그렇게 해서 c가 있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a, b, c 넓이를 알려줬지. 넓이 6 이렇게 줬지. 그럼 결국에 넓이 구하겠다는 거는 밑변과 높이 곱했다는 얘기고 다행히도 이 친구가 수직하고 있기 때문에 좌표들만 잘 읽으면 문제 없을 거거든요. 자, 일단은 C좌표를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클 것 같아요. 왜냐면 Y값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F 함수 기준으로 뭘 집어넣어야지 1이 나오지? 라는 고민을 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봐봐. 로그 2에다가 x-p가 있는데 이 친구가 결과적으로 뭐 1이 나오면 좋겠다 이런 거죠. 얘가 1이 나오려면 x 기준으로 뭘 집어넣어야 되냐? xp는 결국에는 2가 될 거고 x라는 친구는 p 플러스 2가 돼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방정식처럼 풀어놨더니 요 시점을 갖고 뭐라 부른대? p 플러스 2라고 부른대. 크게 문제 없겠죠? 자, 다시 이번에는 너가 p라고 했으니까 이때 y값을 좀 구해봅시다. a의 y값을 구해보면 결국에는 g라는 함수에게 뭐 집어넣은 거? p를 집어넣은 거겠죠. 여기는 y값이 뭐가 되냐면 너는 2의 p제곱 플러스 1이야?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오케이? 그럼 넓이를 만드는 식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넓이 만드는 식을 표현해볼게. 일단은 여기 높이에 해당하는 친구는요 p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p 플러스 2에서 p만큼이니까 거리가 이만큼 차이 나겠지.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기 거리는 2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다시 여기 높이는 얼마일까 라는 고민을 했는데 b라는 친구는 어차피 x축이기 때문에 0이란 말이야. 0부터 2의 p제곱 플러스 1까지 간 거잖아. 그래서 여기 거리는 2p 플러스 1이라서 넓이식을 한번 쓴다면 넓이는 2분의 1에 밑변이 괄호 열고 2의 p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고 그리고 나서도 높이로 2가 더 있었단 얘기겠죠. 근데 그 넓이의 결과가 6이 된다는 뜻이라서 결국에 이 친구 계산을 하시면 2의 p제곱 플러스 1 그게 6입니다. 그치? 그럼 넘기면 2의 p제곱은 5가 되고요. 내가 궁금했던 p는 로그 2의 5가 돼야 되겠네. 오케이? 너무 좀 후루룩 풀었나? 괜찮을 것 같은데? 상현아 너 괜찮아? 괜찮습니다. 넌 괜찮아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 친구 한번 풀어봤는데 복잡하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하는 짓이 뭐가 있어요? 빨리 점근선 찾으라고. 점근선 찾고 만나는 점 궁금해? 찾으면 되잖아. 만나는 점 궁금 찾으면 되잖아. 그래서 길이를 전부 표현을 해서 식 하나 써서 문제 풀었다가 이 정도겠죠? 아이디어적으로 필요한 건 되게 없을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하시면 지수로그 함수는 대충 끝났고 활용 넘어가야 되겠네? 네. 파일은 왜 주세요? 있습니다. 하나 드려요? 네. 조금 이따 줄게. 네. 7분만 기다려. 네. 자, 지수로그 활용인데 일단 방부등식 얘기가 들어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미 함수하면서 많이 풀어본 거죠. 근데 방부등식의 기초는 좀 기억을 하고 갑시다. 우리 특히 로그를 좀 못하는데 이런 친구가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그냥 이렇게 하자. 5야 이렇게 하면 막 여기에 몰라서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요 2를 가져다 뭐 해라? 넘겨라 이렇게 보는 게 맞지? 그래서 뭐 이런 과정이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얘가 바뀌어있어. 부등식으로 이렇게 바뀌어있어. 그런다고 해도 다를 건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같은 맥락. 부등식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뭐야? 밑이 1보다 작을 때만 좀 조심을 하세요. 뒤집히면 뭐 괜찮겠죠? 여기에 5제곱 이렇게
아,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을 푸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험에 나오면 박살나는 포인트들이 이런 거지. 지수에 요렇게 로그가 포함되는 경우, 요 파트는 제가 이제 마필교과서 수업할 때도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니네 수업 때도 얘기했다. 베이직센 수업 때도 얘기했었는데, 양변에 로그를 취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잘 안 나. 그러니까 웬만한 기출로 잘 안 다뤄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에 무조건 하나씩은 있거든. 근데 학교쌤이 심심해서 그걸 냈어. 그럼 박살이 막 나서 와요. 오케이? 요 친구 상황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본인들이. 지수에 로그가 포함되면 그러면 뭐 하자? 양변에 로그 취하자 이런 문제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x 로그 2의 x 이런 꼴 있지? 이런 꼴이 들어있으면 그때는 양변의 로그를 좀 취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얘랑 좀 다른 상황인데, x를 기준으로 갑자기 여기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있는 경우 있지. 얘도 밑과 지수 둘 다 문자잖아. 요런 것들도 막 그런 거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 얘는 로그 붙이면 더 힘들어지고요. 이건 그냥 케이스 나누시는 게 편해요. 무슨 얘기냐면, 요 친구 같은 경우는 결국에 밑이 0이냐 혹은 뭐 이제 1이냐 혹은 그 사이냐 그 바뀌냐에 따라서 이 상황이 계속 변하거든요.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서 만족하는 게 따로 있는지 찾아보시면 되겠다. 오케이? 넘어 좀 가고 문제 그냥 한번 풀어볼게. 1번 봅시다. 이제 속도가 조금 났으면 좋긴 하겠는데 어느 정도 하시는지 모르겠어서 적당히 한번 풀어볼게요. 너를 만족시키는 걸 찾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 지수 로그 둘 다 계산을 하려면 밑이 같아야 됩니다. 그럼 지금 밑이 저렇게 돼 있으니까 얘는 3의 4-x는 3의 2x-14야 이렇게 쓰셔도 문제 없겠죠. 그럼 여기서 결국에 누가 같아야 돼? 지수가 같아야 돼. 4-x라는 친구는 2x-14랑 다를 게 없다. 넘기면 x는 얼마? 18 이렇게 되고 끝나겠죠? 네. 잠깐 3x죠? 3x는 18. 그럼 x 얼마예요? x 6이에요. 여기 정답이었겠네. 그렇죠? 뭐 이 정도 문제구나 하시면 될 거고요. 넘어가서 뭐 이런 조금 더 지저분한 것도 한번 풀어 좀 봅시다. 오소라, 저기 루트 보면 막 기쁘니? 아니요. 싫어요? 네. 그럼 저거 어떻게 할래? 나는 이렇게 쓸 거야. 너도 이렇게 쓸 거야? 네. 그래. 그럼 이렇게 쓰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지수끼리 이제 곱하시면 되죠. 네.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와요? 3의 2분의 x-2가 이것도 바꿀게. 3의 세제곱이야. 오케이? 지수끼리 같아요. 그럼 이 친구 2의 x-2는 얼마? 3. 계산 좀 할게. x-2는 6이고 가능한 x는 얼마? 8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끝나겠죠. 뭐 그 정도 얘기구나. 남은 거 계산 똑같기 때문에 제가 언급 좀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괜찮을까요? 7번 좀 봅시다. 맨 하는 것만 하니까 좀 재미가 없다, 그치? 자, 여기 있는 2차식 한번 풀어보고 싶은데, 너를 만족시키는 실수 x값을 구해봐 이렇게 했죠. 그럼 이 친구 기본적으로 누구를 2의 x를 t로 좀 치환을 하셔야 될 거고요. 처음이라 생각하고 천천히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범위 없으면 t는 0보다 커야 돼. 이거 빼먹지 마. 오케이? 얘를 꼭 하셔야 되고요. 좀 익숙해지면 한 번에 가면 좋긴 한데 천천히 좀 쓸게. 얘는 2의 x제곱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쓰고 갈 건데, 이 친구도 봐봐. 2의 x제곱 하나 있고 2가 하나 더 있는 거잖아. 그래서 걔랑 15랑 곱하면 30 나오겠죠? 맞아요? 헷갈릴까 한 번만 써줄게. 15 곱하기 2의 x제곱 곱하기 2의 1제곱 이렇게 나온 거잖아. 이 친구 그냥 이거니까 숫자끼리 곱하면 얼마? 30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오케이? 그리고 나서 뒤에 마이너스 64가 있었고 그게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요? 이 친구 이제 치환 좀 할게요. 너는 t제곱 마이너스 30t에다가 마이너스 64 그건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64는 결국에 32랑 2가 될 거고 너가 마이너스 플러스 되니까 t 마이너스 32 그리고 t 플러스 32 이렇게 t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가능한 t 뭐가 있어요? 32 또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빼고
t라는 친구는 2의 x제곱이니까 32는 2의 몇 제곱? 5제곱이죠. 결국에 지수 x는 얼마 나와요? 5가 나와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요 정도 하고요. 질려서 못하겠네. 딱 하나만 더 하고 쉬었다 올게요. 요거까지는 딱 할게.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가 있고 저 친구의 제곱의 합을 구해라는데 주의할 점은 딱 이거 하나뿐이죠. 지금 너가 얘기하는 실근은 결국에 x의 근입니다. 오케이? x가 알파랑 베타면 괜찮겠어 이 얘기야. 근데 우리는 저 친구를 그대로 안 두고 치환할 거지. 그러니까 치환했을 때는 실근이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의미상 이렇게 될 것 같아. 이 친구 3의 x 전체를 제곱을 하고 마이너스 이 친구 다시 3이 하나가 또 남아있는 거잖아. 그 3에다가 곱하면 30 나왔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마이너스 30에다가 곱하기 3에 x제곱 더하기 81이 될 거고요. 얘가 0인 거 맞지? 치환 좀 할게. t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30t 플러스 81 그게 얼마야? 0이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건 요거거든요. 사실 본인이 자신이 있으면 뭐 구하셔도 되겠지만 지금 여기 81 어떻게 할래? 27이랑 3으로 해야 되겠죠. 맞아요? 일단 그냥 말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얘를 만약에 쪼개면 t-27이랑 t-3 이렇게 해갖고 0일 거고 결국에 3의 x라는 친구는 3이든가 또는 27 다른 말로 3의 세제곱이면 되겠죠. 가능한 x라는 친구가 1 또는 3이 될 거라서 결국에 그 각각의 1과 3을 뭐라고 부르고? 알파 베타라고 부르고 제곱합해라는 값은 10이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풀이는 10이 될 건데 나중을 위해서 한번 요 얘기 좀 합시다. 오소라 너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 잘 들어야 돼. 네. 이거 누구 근이라고? 알파 베타는 x근이야. 네. 오케이? 근데 내가 식을 여기서 딱 바꿨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지. 그럼 t에 대한 두 실근이 있겠니 없겠니? 있겠죠. 네. 맞아요. 존재는 할 건데 요 두 실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두시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알파 베타는 누구 거니까? x 거니까. 그럼 뭔 소리 하는 거냐면 생각을 해봐. 내가 얘를 바로 바꾸긴 했는데 사실 3의 x제곱이 t였으니까 t는 3 또는 27이었던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t라는 이 친구의 두근은 애초에 너네들이거든. 맞아? x의 두근은 너네들이지. 무슨 관계냐면 x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가 있었어. 그러면 t라는 친구는 숫자로만 따지면 3의 알파랑 3의 베타여야 되겠지. 맞아요? 왜? 내가 t를 누구로 뒀으니까? t를 3의 x로 뒀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x에 이거 넣으면 된대. 다른 말로 t에다가는 이거 넣으면 된대. 이 얘기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본인들이 나중에 직접 못 구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처럼 쉬운 게 아니면. 그럼 나중엔 문제 어떻게 푸시면 돼요? 여기에 두근을 모르니까 A, B라고 두자. 오케이? A, B라고 두면 두 녀석에 대해서 근계수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 친구들은 말이야 결과적으로 얼마니? 30이랑 그 다음에 81이야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친구는 결국에 3의 알파 더하기 3의 베타고 이 친구는 따지고 보니까 3의 알파 곱하기 3의 베타인데 밑에 것만 정리하면 3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인지 얻어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알파 베타에 뭘 찾을 수 있어? 합 자체를 찾을 수 있어요. 지금 얘가 3의 알파 베타인데 이 친구 3의 몇 제곱이야? 4제곱이지.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다? 4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니까 다른 조건과 버무려서 문제에서 물어본 거 찾을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에 이런 문제 푸실 때 일단 검정수처럼 푸는 건 당연하고요. 중요한 건 x의 근과 t의 근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잠깐 멈췄다 올게요. 자, 9번 한번 봅시다. 이 친구 마찬가지 얘기긴 한데 조금 다른 지점이 하나 있거든요. 한번 같이 볼게. 일단 식이 써져 있죠. 근데 뭐 치환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다 치자. 이 친구는 결국에는 3의 x는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 3 4개도 그대로 있다 치고 그 다음 3의 마이너스 x제곱인데 이 친구 어차피 역수니까 3의 x제곱분의 1이라고 둬도 되겠죠. 그리고 그 친구가 얼마야? 24야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였어. 그럼 결과적으로 3의 x를 만약에 내가 t로 둔다 칩시다.
그럼 너는 t에다가 마이너스 81 곱하기 t분의 1 그 친구가 24겠죠. 요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어떻게 풀 거니? 라고 물어보면 양변에 t를 곱해서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친구 t 제곱이 되고요. 두 번째 마이너스 81 되고 오른쪽은 24t가 돼야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럼 요 친구 가져다가 계산 한번 하시면 t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4t에 마이너스 81 그게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요? 자, 이 친구 인수분해를 할 수 있으면 하시고요. 따로 잘못한 거 없죠? 인수분해 하시면 어떻게 나올까? 27이랑 3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하시면 되겠죠? 네. 결과적으로 너는 t-27 그 다음에 t 플러스 3이 0이다 이렇게 둘 수 있겠네. 그럼 가능한 t 다른 말로 3의 x는 27 다른 말로 3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건데 마3은 나올 수가 없죠. 결과적으로 x는 얼마? 3이면 답일 거야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이 정도 얘기하고요. 10번까지는 한번 봐야 되겠다. 자, x에 대한 방정식이 이번엔 오직 하나의 실근 알파를 간다 그랬어. 그리고 나서 k 플러스 알파를 구하자라고 했거든요. 일단 하라는 대로 좀 합시다. 이 친구 t로 치환할 건데 이번엔 좀 속도 좀 내볼게. t제곱 마이너스 2kt 그 다음에 플러스 16 걔가 0이다 이렇게 한번 뒀다고 칠게요. 이때 당연히 t는 2의 x제곱을 t라고 잡은 거다. 근데 중요한 건 당연한 건데 t는 0보다 커야 되겠죠. 이렇게 딱 써놓고 2차식이 하나 있었어요. 원래 2차 함수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져야 된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기 되게 좋냐면 이거 판별식을 한번 써봐야 되지 않나? 뭐 이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상황을 잘 이해해줘야 되거든요. 자, 이 친구 관찰을 좀 할게. t에 대한 2차식이라 이렇게 생겨 있을 거야. 그렇지? 그리고 요 지점이 딱 있는데 얘가 t가 k란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k에서 꼭지점을 갖는 그런 2차 함수일 거야.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이 친구를 기준으로 판별식을 딱 쓴다라고 치면 판별식 쓴다 치면 k제곱 마이너스 16 이렇게 될 거고 판별식이 0이다 라고 쓴다면 결국에 가능한 k는 풀마 4가 나오겠죠. 맞아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사실은 얘를 갖고 아무 생각 없이 판별식 쭉 써도 지금 문제 답이 나올 거거든. 근데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이시면 안 나오게 만들 수는 있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지금 t에 따른 범위가 좀 정해져 있죠. 맞아요? t에 따른 범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t가 요 k가 만약에 음수였다 치자. 오케이? k가 만약에 음수면 함수가 어떻게 생기냐? 결국엔 얘가 마이너스니까 0은 오른쪽에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함수가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생겨 있을걸? 이 지점이 0이 되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렇게 생겨 있었다 쳐버리면 결국엔 뭘 하든지 간에 하나를 갖겠죠. 오케이? 다시 만약에 k가 양수면 함수가 이렇게 생겨 있겠지. 여기가 k일 거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실근이 하나가 나오려면 중근을 갖든가 아니면 위로 올라가 있으면 또 상관이 없을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이 오면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좀 해야 되냐? t에 대한 범위가 결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신나서 판별식만 쓰면 나중 되면 틀려요. 나중 되면 틀려. 왜? 이 친구 k 값에 따라 이동하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이동을 잘못하다 보면 언제나 하나씩 나오는 경우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먹으면 틀려. 근데 지금은 다행히도 이 친구 자체가 따지고 보면 k가 가운데만 들어있죠. 그럼 좌우 평행은 신경을 써도 위아래 평행은 신경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럼 여기 t에다가 0을 싹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16 나와버리지. 이 친구 y값이 무조건 0,16을 지나는 친구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가질 수 있는 상황이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 어떻게? 만약에 k가 마이너스 4였다고 치면 오케이? k가 마이너스 4였다 치면 얘가 원하는 상황 자체가 t제곱 플러스 8t 플러스 16은 0일 거고 이 참수 싹 있는데 결국에는 그냥 요렇게 중근을 싹 가질 거고요. 요 가운데 지점이 마이너스 4였겠죠. 맞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버리면 무슨 일이 생겨요? 나는 양수만 볼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실제로 근이 존재하겠니 안 하겠니?
네. 안 하겠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시. 그럼 만약에 K가 뭐라고 쳐보자? 4라고 좀 한번 쳐보자. 오케이? 그럼 K를 4라고 치면 똑같아요.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6 이렇게 써진단 말이야. 이 친구 그려봤더니 이렇게 생겨서 어디서 접하고? 4에서 접하고. 이제 여기 4에서 접하고 얘가 K가 양수였기 때문에 0이 이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떨어졌다 오는 거였겠죠? 맞아요? 실근 몇 개? 한 개가 깔끔하게 찍히겠네. 그래서 여기서 본인은 누구를? K가 4를 선택하시는 게 맞아요. 오케이? 그럼 K가 4인 게 선택이 됐다고 치고요. 내가 원하는 건 실근 알파를 갖는데 근데 알파도 얼마 나옵니까? 알파도 여기선 잠깐만 실근 알파를 갖는데 근데 T 기준으로 T가 4라면 근을 갖는 거죠. 오케이? 그럼 T가 4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2의 x제곱이 4가 된다는 뜻일 거고 그래서 x는 얼마다? 2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겠네요. x가 2 그거를 우리는 알파라고 부른다는 거라서 알파랑 k를 더해라 그러면 2 더하기 4를 해서 답은 얼마? 6이야 이렇게 되고 끝나겠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이거 해라. 이거 기억을 해. 판별식 있지? 판별식은 목적 자체가 근의 존재성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야?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작년에 많이 했을 거야. 판별식은 근이 존재하는 것만 알지 위치를 몰라요. 위치를 제한해버리면 그러면 판별식만 썼을 때 큰일 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함수를 한번 그려서 파악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다. 오케이? 그 정도 얘기일 거고요. 넘어가서 부등식 간단한 것도 풀어볼게. 이 친구 마찬가지 얘기죠. 얘는 2에 2x-4 작거나 같다 2의 5제곱 이렇게 둘 수 있겠죠. 양쪽에 이 둘 다 떼버리면 2의 x-4는 작거나 같아요 5보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결국에 가능한 x란 친구는 2분의 9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만족시키는 거 1, 2, 3, 4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 1, 2, 3, 4 얘네들 전부 합치면 답은 10입니다. 그렇군 하고 넘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 12번은 이제 그만할게요. 넘어가서 13번 잠깐 볼게. 자, 요 친구도 똑같이 계산하고 싶어요. 계산하고 싶고 기본적으로 볼만한 내용은 밑을 맞추자겠죠. 밑을 맞출 거고 5로 맞추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겠죠. 너는 크거나 같다 5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야 해서 순서는 제 마음대로 썼어요. 그럼 지수끼리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 생길 거고 계산 좀 하시면 x라는 친구는 6이 되기 때문에 6보다 작기만 하면 원하는 대답 하실 수 있겠죠. 오케이? 자연수 개수니까 1부터 6까지 몇 개? 6개가 문제가 물어본 정답입니다. 괜찮은 얘기고 남은 거 뭐 이 정도 다 하실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오른쪽 넘어가서 얘까지도 좀 보고 계속 넘어갈게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좀 봅시다. 부등식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 이 친구 똑같아요. 2의 x제곱을 뭐로 두고? t로 두고 다만 t는 0보다 크다라고 둘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이 친구 한번 계산을 좀 하면요. 첫 번째 t제곱까지는 잘 쓸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2가 몇 개? 3개 있는 거죠. 2의 세제곱 얼마니까? 8이니까 앞에다 8까지 붙여줄게. 그리고 더하기 2가 있고 크거나 같다 17 있고 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제 결과적으로 이 친구는요 8t 제곱 마이너스 17t 플러스 2 그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지. 인수분해 할게요. 8, 1, 2, 1 그러면 결과적으로 8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맞냐 16,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마이너스 2 그게 0보다 작거나 같을 거야. 내가 원하는 t는요 결과적으로 사이에 존재할 거고요 8분의 1부터 2까지 들어가겠지. 그럼 내가 원하는 2의 x제곱은 2의 마이너스 세제곱부터 2의 1제곱까지다 보니까 x범위 어디서 어디? 마이너스 3부터 1까지야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래서 정답은 몇 개일까? 정수 x 개수는 여기서 여기는 4죠. 하나 늘리면 되겠지. 정답은 얼마? 5 이렇게 되고 끝나겠네. 괜찮은 문제고요. 남은 것들 너무 비슷하니까 본인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본인만 괜찮으면 혹시 유형별로 하나만 풀면 안 될까? 네, 특이한 거 눈에 보이면 해줄게. 네. 자, 방정식의 해를 좀 구해봅시다. 뭐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밑을 넘겨. 그러면 진수 x-1 남죠? 이 친구 4에 세제곱 되는 거 맞지? 그럼 결국에 계산하면 x-1이라는 건 2의 6제곱 얼마? 64겠죠. 그러니까 x는 얼마예요? 65가 돼야 될 거야. 이 정도 문제겠네. 풀만하고요. 남은 거 특이한 거 없으니까 본인들이 한번 풀고 다시 치원 한번 또 볼게. 얘는 조금 더 특이하지 아까 거보다는. 밑이 x야. 어떻게 해결할래? 일단 정리 좀 할까? 너는 로그 x가 있고 2가 있는 상태에서 4제곱 앞으로 던져서 4라고 불러도 괜찮죠? 오케이? 그리고 그럼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너는 로그 2에 x가 있었고 마이너스 3까지 그냥 쓴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사실 얘잖아 지금. 얘는 역수를 취하면 자리를 바꿔도 되죠 진수랑. 결론적으로 얘는 로그 2의 x에다가 4 이렇게 쓰면 되겠네. 오케이. 자, 이때 나와 있는 로그 2의 x를 뭐라고 두고? t라고 두고 계산을 합시다. 얘는 지수 아니니까 t 범위가 무한입니다. 실수 전체야. 근데 이렇게 하나 두시고요. 너는 t-3 그게 t분의 4가 되겠죠. 양변에 t를 좀 곱하시면요. t제곱 마이너스 3t 그게 4가 될 거고 인수분해하면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가 0인데 걔는 t 마이너스 4랑 t 플러스 1로 쪼갤 수 있겠죠. 가능한 t 다른 말로 로그 2의 x라는 친구는 4 또는 마이너스 1일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x는 2의 4제곱 아니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야. 그렇지? 2의 4제곱은 16이고요. 2분의 1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가능한 건 두 개를 찾았고 걔네들을 곱해라. 얘네들이 곱하면 답은 얼마야? 8. 그게 내가 찾고 있던 정답이다. 이 정도 얘기겠죠. 오케이? 괜찮지? 자, 뭐 남은 거 똑같은 얘기 들으니까 본인들이 한번 푸시고요. 넘어가서 30번 한번 볼게요. 자,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의 x의 값의 합을 구하자라고 했거든요. 지금 이 친구 밑이 어때요? 전부 다 같죠? 밑이 10으로 똑같아. 쓰시면 로그 그 다음 x-1 그 다음 x 플러스 2 그게 크거나 같다 1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밑을 넘기면 x-1과 x 플러스 2는 10보다는 작을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써놓고 나서 이 친구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 넌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x 마이너스 2 그게 10보다 작다 이렇게 썼어요. 정리하시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4랑 그 다음 x 마이너스 3 그게 0보다 작거나 같을 거고 가능한 x범위는 어떻게 나와요? 마사부터 3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여기까지 쓰고 x값의 합을인데 자연수 x니까 하고 1, 2, 3 합쳐서 6이야 이렇게 하시면 틀릴 겁니다. 왜 틀릴까? 밑진수 조건 보셔야 돼요. 지금 뭐 이제 크게 언급을 안 하고 있긴 했는데 얘가 일단 이렇게 써져 있죠. 생긴 상황 그대로 두고 밑진수 써야 된다. 오케이?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밑진수 빼먹지 마시고요. 결국에는 x-1이라는 진수는 뭐보다?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x는 최소한 1보다 커야 될 거야. 이게 기본. 다시 두 번째, x 플러스 2는 또 0보다 커야 돼. 그러면은 x는 뭐보다 커야 돼?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돼. 여기 두 번째겠죠. 저 두 가지 상황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못 시키면 안 돼요. 오케이? 두 개 동시에 만족시키려면 x는 1보다 크다가 기본이겠지. x 1보다 크면서 너를 만족해야 되니까 만족하는 자연수는 2랑 3밖에 없는 거야. 두 개 합쳐서 얼마? 5. 그게 정답이고요. 로그 부등식 풀 때 밑진수 조건 기억 좀 하고 계세요. 오케이? 오케이.
33번 한번 합시다. 자,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x의 값의 합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죠. 이 친구 이제 계산을 좀 해볼 건데 일단 로그 4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럼 얘는 밑을 2로 맞추기 위해서 2의 제곱이라고 치면 앞으로 나가면서 2분의 1로 나가겠지. 그리고 나서 누가 있었어? x 플러스 3이 있었어. 다시 빼기 로그 2에 이번엔 x 마이너스 3이 있었어. 이 친구가 0보다 크거나 같더라 이렇게 쓴 거죠. 내가 전 녀석들 지금 밑도 같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싶어요? 로그의 차를 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고 싶겠죠. 네. 근데 문제는 앞에 뭐가 2분의 1이 붙어 있죠. 껄끄럽기 때문에 2분의 1을 위로 좀 올릴게요. 그래서 얘를 앞으로 그냥 2분의 1제곱 이렇게 한 번만 쓰면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너는 로그 2가 있었고 분모가 어떤가요? 분모가 x-3이야. 분자 뭐야? x 플러스 3인데 거기에 루트가 붙으시면 되겠죠. 이 결론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좋겠다 이런 말일 거고요. 얘를 만족시키는 걸 찾으려고 x-3에 루트 x 플러스 3이 있었다 치자. 얘는 2의 0제곱 이렇게 되겠죠. 2의 0제곱 얼마야? 1.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친구 값이 일단 1까지는 표현이 될 겁니다. 맞죠? 그러면 넘겨볼게. 루트 x 플러스 3이라는 친구는 크거나 같다 x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써도 괜찮죠. 그리고 양변을 뭐 하고 싶어요? 제곱하고 싶어요. 오케이? 일단 제곱 한번 해볼게. 제곱하면 x 플러스 3 나오죠. 오른쪽 제곱하면은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이렇게 나올걸? 결과적으로 넘어가면 이 친구는 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이 되고요. 얘 인수분해 하시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6이랑 x 마이너스 1 나오겠죠. 네. 가능한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 1에서 6까지. 1에서부터 6까지 이렇게 되겠네? 네. 맞아요? 이렇게 답 내면 답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근데 이제 이 얘기 조금만 더 하고 갈게. 봐봐. 자연수인 거 좋고요. 밑진수 빼먹지 말라 그랬지. 만약에 본인이 자신이 없으면 무조건 로그 마주치면 밑진수부터 쓰고 하세요. 그럼 결국에 x 플러스 3이 0보다 큰 거니까 x는 마3보다 커야 되고요. 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큰 거니까 x는 3보다 커야 될 거야.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경우는 요거겠죠. 그래서 x는 3보다 크구나 정도 상으로 일단 이해를 하시고요. 사실 얘가 없으면 지금 풀이에서 삐꾸가 나야 돼 원래. 무슨 상황이 생겨야 되냐면 너 내가 여기서 일로 넘기는 거 좋지는 않았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하고 있었죠. 얘 제곱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잖아. 근데 사실은요 이 친구를 가져다가 넘기는 것들도 부등식을 기준으로 넘기는 거잖아. 맞아? 그럼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원래 알고 넘겨야 될걸?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제곱을 했어. 그럼 제곱을 하면 언제나 컸던 친구가 계속 클까? 그것도 좀 다른 얘기야.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2분의 1이랑 3분의 1이 있다 칩시다. 왜 이렇게 많이 썼지? 주야 너 졸리니? 그래. 2분의 1이 있고 3분의 1이 있다 칩시다. 누가 커요? 왼쪽이 커요. 제곱하면 뭐 돼요? 4분의 1 되고 9분의 1 되죠. 아직 왼쪽 크고 괜찮네. 그렇지? 그럼 이제 순서를 바꿔볼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고 마이너스 3분의 1이 있어요. 아니 못하겠다. 이렇게 가야지.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고 3분의 1이 있어요. 당연히 너 플러스니까 크겠죠. 네. 근데 제곱을 했다고 칩시다. 제곱을 하면 이 친구는 9분의 1이 되죠. 맞아요? 제곱을 하면 뭐가 돼요? 4분의 1. 4분의 1이 되죠. 누가 커져? 오른쪽이 커지겠지. 그래서 부호가 다르다면 제곱을 했을 때 뒤집힐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곱했을 때 얘가 유지되는 것도 사실은 양수인 거 알고 있던 거야. 이해하시죠?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x의 범위는 뭐보다 클 때? 3보다 클 때고요. x는 3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좋겠다. 가능한 x 4, 5, 6 3개 해가지고 정답은 15입니다 하고 끝나겠죠? 네. 괜찮은 얘기인 것 같아요. 잠깐만 내가 구경 좀 빨리 하고 올게. 니네 해줄만하고 재밌을만한 사점이 있을지. 몇 개 안 남긴 했구나. 오케이. 일단은 3점 끝내고
오늘 삼각함수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갖고 3점 끝내고 오늘 시간 남으면 4점 조금만 볼게요. 네. 자, 로그 부등식을 만족시켜라. 36번 봅시다. 로그 부등식을 만족시켜라. 너를 풀고 싶어요. 그러면 결국에 로그 2의 x를 t로 채워내야 되겠지. 그러면은 얘 일단은 이거를 t로 둘 건데 첫 번째 친구는 t제곱인 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친구는 진수의 지수가 6이었죠. 그거 앞으로 던지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6 t 플러스 8 그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맞지? 네. 여기까지 일단 써놓고 t에 대한 부등식 풀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t는 t-4 하나랑 다시 t-2 하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내가 찾고 있는 t 다른 말로 로그 2의 x는 사이에 들어있을 거야. 어디? 2랑 4 사이. 그렇지? 선생님 요 친구는 밑진수 조건 안 쓰나요? 아직 x범위 아니라 좀 멈춰볼게요. 얘를 만족시키는 거 찾으려면 그냥 여기 있는 이 2를 둘 다 넘긴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제일 편해. 너는 2의 제곱 크거나 같다 x 다시 2의 4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2의 제곱은 4고 2의 4제곱은 16이니까 x의 범위는 결정이 됐고요. 이미 내가 써놨던 요 로그 x라는 이런 친구들은 0보다만 크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한 범위에서 문제가 없을 겁니다. 내가 찾고 있는 자연수 개수니까 얘네 둘이 빼면 12개죠. 하나 늘려줘야 되니까 13개가 맞겠지? 정답은 2번 요 정도 하고 끝나겠네요. 네. 오케이? 심심하니까 37번 니네가 풀어봐 지금. 2분만 줘도 되지? 타이레놀 해줄까? 같이 한번 볼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네. 같이 한번 가볼게. 자, 로그 부등식이 있어요.
근데 너의 해를 찾아보고 싶대. 정확히 찾아줬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A를 뭘 찾아야 되는 거지? A를 찾으면 끝나는 문제겠죠. 일단 식을 정리부터 합시다. 저는 분수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로그 3이라고 내 마음대로 둘 거고 9분의 1은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나가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붙었겠죠. 그리고 x. 그렇지? 곱하기 뒤에 있는 요 친구 조금 쪼개보면 로그 3의 x 빼기 로그 3의 9. 로그 3의 9는 얼마야? 2니까 너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네. 얘가 이 a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써져 있는 상태에서 로그 3의 x라는 친구를 t라고 한번 둬보자. 그럼 요식 자체가 마이너스 2분의 1에 t에다가 다시 t-2 그게 a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죠. 그러면 꼴 보기 싫으니까 마이너스 2를 전부 양변에 곱하면서 전개까지 같이 좀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친구 t제곱 잘 나올 거고요. 두 번째 마이너스 2t 나올 거고 부등호는 바뀌어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2a가 돼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 친구 가져다 다시 넘겨볼게. 너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2a가 되고 그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식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a를 알아 몰라? 몰라. a를 몰라. a를 모르다 보니까 이 친구 부등식 어차피 못 푼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쯤 되면은 너를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럼 생각을 해봐. x에 대한 친구가 9분의 1부터 81까지래. 그러면 나는 누구를 t로 뒀어요? 로그 3의 x를 t로 뒀죠. 그러면 이 식을 x 대신에 로그 3의 x로 바꿔볼게. 그럼 양쪽 변, 모든 변에다 로그 3을 붙이면 되거든 그냥. 한번 붙여봅시다. 너는요 로그 3의 9분의 1이 되고 너는 로그 3의 x가 되고 너는 로그 3의 81이 돼야 되겠지. 맞아? 그리고 이 친구 이제 다시 식을 좀 보기 편하게 바꾸면 첫 번째 가운데는 t가 될 거고요. 그 다음 9분의 1이라는 건 3의 마이너스 2제곱이고 그거 앞으로 던질 거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2였겠죠. 그치? 다시 오른쪽도 얼마? 4가 돼 있었던 얘기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너라는 함수를 다 풀어버리면 그 결론이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네. 그럼 마이너스 2랑 4는 여기 있는 2차식의 근이 된다는 뜻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에 두 근이 있을 건데 그 두 근이 마이너스 2랑 4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저 두 근을 가져다 근계수를 한번 쓰시면 두 근을 곱하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8. 근데 그게 2a가 돼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8이라는 친구가 2a이고 네가 원하는 a라는 건 마이너스 4가 되면 되겠다. 이 정도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야. 정답은 1번이야. 이 정도로 끝낼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구나. 생각보다 막상 본인이 푸니까 좀 어땠을지 모르겠네요. 괜찮았을까? 쉽지는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남은 거 뭐 다 3점짜리 있긴 한데 두 개는 봐야 되겠네. 40번, 41번 일단 두 개 보고 곧 뭐 3점은 끝날 듯. 자, 연립방정식의 해를 x는 알파, y는 베타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알파, 베타 더해줘 이렇게 했죠. 나는 결국에 두 식의 근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로그로 보고 풀지 아니면 진수끼리 막 계산을 해서 다른 식으로 볼지 본인 선택입니다. 근데 웬만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로그처럼 보는 게 편할 것 같아. 첫 번째는 그대로 두고 두 번째만 정리를 좀 해볼게. 이 친구는요 위에 있는 2를 밖으로 던져도 괜찮죠. 그럼 결과적으로 2 로그 2의 x 될 거고 거기서 빼기 로그 2의 y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둬도 괜찮겠죠. 오케이. 그 다음 첫 번째 식은 뭐였고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y가 나와서 그게 얼마다? 7이다 뭐 이런 식이었을 거란 말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연립방정식의 핵심은요 문자를 하나로 줄이는 데 있다 보니까 y를 없애기 위해서 양쪽 식을 전체를 더해봅시다. 그럼 좌변은 3로그 2의 x가 되고요 우변은 6이 되다 보니까 로그 2의 x는 얼마고? 2일 거고 결국에 x는 2의 제곱 4가 돼야 되겠죠. 오케이? 그럼 얘가 4면 되는구나 이걸 얻었어.
그럼 이거 알고 있는 상태로 다시 집어넣을게. 암산 좀 합시다. 4 집어넣으면 2가 되겠죠. 2 넘기면 5가 되겠지. 넘기면 y는 32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 y는 얼마? 32일 거야.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결국에는 두 녀석을 합쳐야 되니까 답은 36. 그게 내가 찾고 있던 상황입니다. 보실 수 있겠네요. 오케이? 충분할 것 같아. 바로 내려가서 그래프 그려져 있는 41번 한번 봅시다. 로그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15의 값을 구해라. 결국에 F15를 구하라는 건 A, B를 다 찾고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점조건 벌써 두 개를 줬으니까 더 생각할 건 사실 없습니다. 그치? 자, 첫 번째로 여기 몇 콤마 몇이야? 3,0이야. 그러니까 함수에게 3 집어넣으면 0 나온다? 이 얘기지. 그래서 넣어볼게. 0이란 친구는 로그 2에 3 집어넣었으니까 A 플러스 3 전체에 플러스 B 이렇게 써지겠죠. 근데 얘를 가지고는 A, B를 결정하기 힘들어요. 그럼 두 번째, 이번에 여기도 보자. 요 지점은 몇 콤마 몇이야? 너는 0, 마이너스 2겠죠.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2라는 결과는 로그 2에 0 집어넣었으니까 A 플러스 B 이렇게 또 표현이 되겠죠. 아까랑 다를 게 없어요. 문자는 두 개인데 로그라는 문자 하나랑 B라는 문자 하나로 보는 게 편하겠죠. 연립을 할 거고요. 이 녀석들 위에서 아래를 뺀다면 B가 깔끔하게 사라지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 그냥 위에서 아래를 빼볼게. 그럼 좌변은 2가 되고요. 우변은 로그 2에 A 플러스 3에서 뺍시다. 로그 2에 A를 빼자. 그럼 이 친구 가져다가 이제 정리 좀 해보면 너는 로그 2에 A분의 A 플러스 3이 되고요. 다시 2 이렇게 붙어 있겠죠. 넘기면 4 그게 A분의 A 플러스 3이 될 거고. 자, 여기서 양변에 A 곱해서 4A라는 친구는 A 플러스 3이니까 결과적으로 A는 1이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겠죠. A가 1인 걸 알았어요. A가 1이면 로그에 대입하면 얼마 나와? 0 나오겠죠. 죽고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B가 얼마겠다? B가 마이너스 2겠다. 이 정도 찾을 수 있겠네요. 괜찮니? A, B 두 개 찾았으면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답은 나올 거다. 답은 뭐 했더니 2번이 되더라. 이 정도로 할게요. 괜찮죠? 넘어가서요. 46번, 47번 이렇게 두 개 하고 실생활 한 개 정도 딱 하면 3점은 끝. 46번 봅시다. 이 친구는 생각보다는 오답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기억나니? A, B를 겹쳤는데 겹친 부분이 곧 B래. 무슨 의미였어? A가 B보다 더 A가 B를 A가 B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상태겠죠. 이거 뭐 외우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런 의미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 만약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이 있었다 칩시다. 오솔씨는 반드시 그리세요. 이렇게 해서 두 개 딱 있었어. 위에 있는 이 친구를 이제 A라고 치고 밑에 있는 걸 B라고 칩게. 지역번호 매길 건데 1번, 2번, 3번, 4번 지역이 있었다 칩시다. 그럼 지금 요 시기 하고 있는 얘기는 A 교 B랑 B가 똑같다는 얘기죠. 생각을 해봐. A 교 B는 A랑 B가 겹치는 부분, 번호로 따지면 2번 지역이죠. 그래서 얘가 하는 게 2번 지역과 똑같대요. 뭐가? B는 2, 3번 지역 합친 거라서 2, 3번 지역이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봐. 2번 지역이 있고 2, 3번 지역이 있는데 그게 같다는 얘기는 결국에 3번 지역은 존재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를 가져다 해석하는 방법 자체는 3번 지역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생각을 해봐. 3번이 없으면 살아남은 모든 B라는 친구는 A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구나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말로 좀 외우고 싶으면 겹치는 거죠. 그럼 겹쳐진다는 건 생각을 해봐. 손바닥이 두 개가 있는데 겹친 부분만 볼 거야. 그럼 겹친다는 건 제일 많이 겹치면 100% 보존을 할 거고 조금이라도 삐는 이렇게 되면은 겹치는 부분 줄겠죠 계속. 맞아요? 그럼 겹쳐진다는 내용 자체가 결국엔 지역 범위를 계속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 줄여놓고 나는 결론이 B다 보니까 B가 작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B가 A보다 작고 A 속에 들어가 있다.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해봅시다.
그러면 A가 만들어주는 부등식이 있을 거고 B가 만들어주는 부등식이 있을 건데 A의 부등식이 B를 감쌀 수 있어야 되겠죠. A의 부등식을 한번 찾아볼게 그러면. 자, 첫 번째 로그 4에 로그 2의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작거나 같아요. 넘기시면 로그 2의 x는 결국에 4보다 작거나 같을 거고 다시 또 넘기시면 x는 누구보다 2의 4제곱 다른 말로 1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x의 범위가 일단 결정은 됐는데 이렇게 멈추면 좀 아쉽고 그치? 사실은 밑진수 조건을 따라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밑진수 보면 x는 0보다 커야 되죠. 맞아요? 근데 동시에 생각해보면 이 전체도 진수지. 그럼 얘도 밑진수 조건을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 당연히 따라야 돼. 그럼 봐봐. 두 개 할게. 안쪽에 들어있는 녀석이 0보다 커야 돼요. 당연한 얘기 했고요. 다시 너라는 친구 전체도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이 친구가 하는 얘기는 로그 2의 x가 0보다 커야 된단 말이니까 결국에 이거 지울게. x는 2의 0제곱보단 커야 되겠죠. 원하는 상황은 결국 1보다 크다 이런 결론이 될 겁니다. 그래서 A를 풀었더니 기본적으로 16보다 작거나 같을 거고요. 밑진수 조건을 2번 썼더니 0보다 큰 상황과 그 다음 1보다 큰 상황 이렇게 두 개죠. 둘 다 만족해야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x범위는 1보다 커야 돼. 요게 지금 A의 결론이겠죠. 오케이? 이게 A의 결론이야. 이제 B를 볼 건데 일단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죠. 여기 있는 B는 X에 대한 몇 차식? 2차식이야. 당연히 인수분해를 좀 해야 될 거고요. X제곱 마이너스 5AX 플러스 4A의 제곱 그게 0보다 작은 거죠. 그럼 너를 가져다가 쓸 건데 이 친구 인수분해하면 4A랑 그냥 A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이면 괜찮은 거 맞지? 결과적으로 너는 X 마이너스 4A랑 그 다음 x-a 그게 0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럼 뭐 a가 어떤 친구인지는 모르겠지만 x의 범위를 뭐라고 보면 좋겠어? a부터 4a이지 않을까? 이렇게 둘 수 있겠죠. 맞아요? 물론 이거 니네가 나중에 이런 건 알아야 돼. 지금은 자연수 a지만 그런 거 없으면 a랑 4a 중에 누가 클까? 했을 때 모르는 게 맞아요. a가 만약에 음수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가 되니까 그렇지? 일단은 자연수니까 이렇게 뒀다. 그러면 너가 만든 범위랑 너가 만든 범위를 겹쳐봤을 때 B의 범위는 너 속에 쏙 들어가면 되겠죠. 오케이? 잠깐만 이 상태에서 얘는 그냥 보면 되는구나. 한번 그려볼게. 그러면 쭉 그림이 있고 겉에 있는 걸 빨간색으로 할 거고요. 1부터 16까지라고 한번 써볼게. 1부터 16까지 이렇게 돼 있는 범위가 있겠죠. 그렇지? 너가 A 범위야. 그러면 우리 방금 뭐라 그랬습니까? 이 친구 얘를 봤더니 B가 작아요. A 속에 들어있어요. 너의 범위를 기본적으로 안쪽에 그리는 건 하실 수 있겠죠. 아, 너는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야. 여기를 A라고 부르고 4A라고 써야지 하는 건 상관없겠죠. 여기서부터 판단은 사실 작년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단 헷갈릴 것 같으면 이렇게 하세요. 1과 A 중에 누가 커야 돼? 기본적으로 A. 같아도 돼, 안 돼? 지금은 괜찮아요. 얘는 돼. 네, 알려주게 좀 이따가. 다시 4A랑 16이 있어요. 누가 커야 돼? 16이 커야 돼. 같아지면 돼, 안 돼? 이 친구 괜찮아요. 오케이? 그렇게 돼 있을 거니까 둘 다 지금 갖다가 낄 거고요. 이 친구 갖다 왜 끼는지 생각을 좀 더 해봅시다. 잠깐만. 요거 정리 한번 하면 A는 결과적으로 4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 맞지? 두 개 동시에 쓸 거면 A라는 친구는 사이에 있어요. 1부터 4까지. 자연수 개수 4개가 일단 정답일 거고 헷갈릴 만한 부분이 요거죠. 특히 이제 고1 때 거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냥 이제 상상을 좀 해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밖에 있는 친구가 있었어. 얘 빨간색이 밖에 있는 거야? 근데 빨간색밖에 없어. 근데 나오나 이게? 자, 얘는 안 받아준대요. 얼마나 안 받아준대? 1을 안 받아준대. 그리고 파란색을 이렇게 딱 그렸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파란색은 A를 안 받아준대. 만약에 상황이 딱 정확히 같아졌다 치자. 이렇게 있고 1이 너 안 보이지?
만약에 이렇게 딱 1이 있다 치고 파란색이 정확히 같은 지점을 똑같이 이렇게 들어간 거야. 오케이? 그리고 그걸 A라고 친 거야. 그리고 우리 딱 무슨 생각만 하면 되냐면 파란색이 주제 넘게 빨간색을 넘어섰나 이것만 보면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빨간색도 안 받겠다고 했고 파란색도 안 받겠다 했으면 파란색이 뭐 딱히 거스른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같아지는 걸 허락할 수 있어요. 오케이? 만약에 안 되는 경우는 뭐가 있을 거냐면 내가 받아줄게 이랬어. 오케이? 고민을 잘해야 돼 이거. 잘 맞춰봐. 얘 받아준대. 나 안 받아줄게 이랬어. 오케이? 두 번째 상황. 나 안 받을게. 나 받아줄게 이랬어. 어떤 게 싸가지가 없는 걸까? 세 번째. 세 번째가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빨간색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친구 지 알아서 하겠다는 거잖아. 그런 건 안 된다고. 이런 건 어때요? 빨간색은 된다 했어. 근데 파란색이 그걸 그냥 못했을 뿐이잖아. 맞아요? 그거 괜찮다고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까요? 이거 상황을 잘 이해를 해보셔야